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용으로 추천하는 카메라 3개와 플러스 1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을 며칠 앞두고 나는 내년에 유튜브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카메라를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단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랑 액션 카메라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니 GV-E10입니다. 스펙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기준을 3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 사이즈, 그 다음에 렌즈 교환식, 그리고 4K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니 α7C, 소니 α7 마크4인데 이 두 개는 아무리 브이로그를 하려고 해도 크기가 부담이 되고 브이로그 장소 섭외를 할 때에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고프로나 인스타 360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잘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이즈가 작고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이 덜 되는 GV-E10이 사용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줌 렌즈를 사용해도 되고, 단렌즈 그리고 서브로 찍을 때에는 마크로 렌즈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카메라 용도가 단지 브이로그 용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 영상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APS-C 센서 바디이니까 크롭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브이로그 채널용으로는 참 좋을 듯 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요, 4K 영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도 1년 전까지만 해도 1080p로도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말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카메라 시장을 봤을 때 이젠 기본이 4K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저도 기본 영상 설정을 4K로 하고 있으니까 이왕 카메라 구매를 할 때에도 4K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요, 소니 이 마운트 렌즈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인데, 소니용 렌즈를 구매를 하면요, 이 세 바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렌즈 셀렉션이 정말로 다른 브랜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인 것이요, 손떨방 기능이 스탠다드와 액티브 스테디 모드가 있는데, 액티브 스테디가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액티브 스테디일 경우 크롭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손을 쭉 뻗어도 얼굴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산도 얼마 없는데 나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콘텐츠, 스튜디오 세팅에서 주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저는 GV-E10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카메라는 카메라를 그냥 고정해 놓고 녹화 버튼만 눌러도 잘 찍힙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핸드헬드로 브이로그 중심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니콘 G30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 영상에서요, G30를 소개할 때에도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니콘 G30의 손떨방이 좋습니다. 크롭 팩터 없이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사이즈 또한 GV-E10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첫 브이로그를 카메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니콘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스펙은 또 여기 옆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카메라도 풀 HD로는 120프레임까지 찍히기에 조금 슬로우를 넣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니콘이 요즘 몇 년 동안 공장도 옮기고 여러가지 일로 카메라 출시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G30로 어느 정도 새로운 유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카메라이기도 하거든요. 단점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렌즈 셀렉션이 소니만큼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이 렌즈에 그 리밋이 생긴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올해 출시가 된 캐논 R10입니다. 일단 이 3가지 카메라 다 4K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R10은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4K 퀄리티로 슬로우 모션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APS-C 센서 크롭보다는 한 단계 더 크롭이 되는 바디이지만은
올해 캐논 알바디에스 APS-C 센서 카메라를 공략하려고 출시한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캐논의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2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찍을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오토포커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와 캐논이 그 어떤 브랜드보다 탑 레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 세 가지 카메라를 추천을 하느냐? 먼저 4K 영상 그리고 30분 촬영 리밋이 없어서 스튜디오 세팅이나 브이로그를 할 때에도 영상이 꺼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기에 이 세 가지 카메라 다 라이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2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기능이 없었던 카메라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단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카메라 시장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카메라 회사들도 이제는 사진보다는 영상이, 그리고 영상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가격을 봤을 때에도요, 기능면으로 보면은 많이 저렴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만약 이 정도 성능이었다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소니에서 나온 GB1F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것도 좋지 않냐, 왜 그 카메라는 유튜브용으로 추천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GB1을 사용했었기에 좋은 카메라인 것은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GB1F도 구매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바디이긴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순위에 넣지 않은 이유는요, 렌즈 교환식이 아니기에 리스트에서는 뺐습니다. 한 가지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와 그다음 화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GB1F보다는 GB-E10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B-E10을 GB1F보다 조금 후에 놓았습니다. 물론 GB1F도 유튜브 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정말로 작아서요,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나는 렌즈 교환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B1F가 제일 좋은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GB1이 나왔을 때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보다 편안하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렌즈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카메라를 보면요, 입문자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은 카메라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입문자용으로도 몇 가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카메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면은 그것보다는 이 GB1F까지 포함한 이 네 가지 카메라 중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미국 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3년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